전 국립외교원장님, 네. 우리 김두관 의원 인터뷰하는 거 제가 보셨어요? 예. 이거 제가 팬인데. 그래요? 예. 원래는 오늘 여기 스튜디오 출연하시려고 나오시겠는데. 근데 이제 그 원내대표 4명에 대한 토론회가 어느 방송에서 잡히는 바람에. 예. 원내대표. 거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다음에 한번 꼭 나오시겠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 새벽에 이걸 발표한 거 근데 워싱턴 선언은 원래 어제 밤에 다 어저께 저녁 6시에 벌써 저도 봤어요. 예. 뭐 하여튼 이게 미국에서는 좀 멋쩍은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이 챙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진장 챙긴 것 같아요. 미국은 확실하게 챙긴 게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60% 이상이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어떻게 동맹인데 핵을 개발하면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물론 이제 못하게 하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이 자진해서 지금 핵 개발 안 할 테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미국의 도움을 기반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겠다 그랬는데 그걸 첫 문장부터 그걸 담아가지고 성명을 했고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명문화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조금 좀 속상한 게 제가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어느 나라도 자기의 국가 안보를 결정적으로 희생해가면서 다른 나라를 목숨 걸고 구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을 이미 개발했고 위협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핵을 개발할 정정당당한 자유권적인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권한을 처음부터 첫 문장에서 포기를 했어요. 여기서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를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큰 우려를 덜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지금 걱정을 내심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온 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데 협의체가 그간에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었어요. 이름만 다르지. 핵 확장 전략 협의체라고 차관급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국방 외교 장관들끼리 만나가지고선 이제 2+2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차관들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대단한 협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핵이 한국에 없고 근데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나토보다 더 확실한 그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근데 이게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상시에 준하는 공해상에서의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 또 아니면은 명문으로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단호하게 즉흥적으로 핵으로 보복한다라는 문장 이거를 원했는데 그 두 개가 다 없고 전략자산이 과거보다 조금 더 자주 오겠다 하고 그 다음에 상시 협의체를 나토의 핵 기획 그룹처럼 우리는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협의 그룹이라는 게 뭐 장관급이나 뭐 차관급으로 뭐 하겠죠. 하는데 이 과거하고 달라진 거는 핵에 대해서 정보를 과거에는 안 줬는데 이제 정보를 좀 주겠다. 근데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겠죠. 그럼 핵 정보는 뭐예요? 어떤 뭘 주겠다? 핵이 지금 어디에 있고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어디다 실어가지고 어디로 오고 한국에 오면 어디다 배치를 했다가 여차하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과거에는 형이 알아서 할게 그랬는데 이제는 형이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요런 때는 요렇게 하고 요런 때는 요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도를 알려주면 근데 미국이 알려주는 정도만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죠. 토의라 그랬는데 협의라는 게 우리가 뭘 갖고 있고 뭐 우리가 뭘 해야 협의가 되는데 나온 거는 결국 미국이 전략 폭격기로 북한을 폭격할 때 우리가 이제 에스코트 하는 거 정도 우리 F-15나 이런 게 에스코트 하는 거 정도밖에 우리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유럽보다 더 강력한 억지 태세를 갖추는 거를 지금 명문으로 받겠다고 해서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유럽에는 5개 나라에 6개 기지, 이태리엔 2개 기지에 150개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고 보관과 관리는 미군이 하는데 네. 여차에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하는데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고 네. 그런데 어떻게 쓰냐도 협의하고 기획 그 다음에 결정에서도 협의는 하는데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지만 네. 서로 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그다음에 의견 교환한다는 거죠.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태리면 이태리 전폭기에다 실어가지고 이태리 조종사가 가지고 떨어뜨린 거죠. 이를테면 한국의 나토처럼 하려면 한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 네. 이를테면 군산에 뭐 한국 기지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한국 전폭기에다가 한국 조종사가 가서 북한에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전술핵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꺼려하는 이유는 갖다 놓으면은 북한이 선제 타격 대상이나 되지 별 효용이 없다.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쏘면 날아간다. 근데 미국에 쏘면 40분 걸리죠. 네. 40분 걸리는데 그 와중에 그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바로 미국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남한을 공격했는데 핵으로 공격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보복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핵으로 또 쏘겠다 그러면 미국이 쏠까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바로 여기 현장이니까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이 딱 보복할 가능성이 그래도 그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렇죠. 여기 없고 아시아 자체에 괌에도 없어요. 괌에도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에서 과연 글쎄 이게 한국이 핵으로 공격당했다는데 이거 우리가 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즉각 협의한다만 돼 있어요. 협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핵이 떨어졌는데 50만 명이 최소한 죽는데 50만 명이 죽는데 뭐 협의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즉흥적으로 보복한다 한 문장만 들어가 있으면 전 박수 쳤을 거예요.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미국의 선의에 기대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 또 뭐 훈련하고 그런 것도 미국이 하나 하고 싶은 만큼만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강시킨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레토릭이 완전히. 지금까지는 그 B1, B2, B52가 이제 돌아가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왔을까? 그렇게 왔는데 예. 이제 앞으로 2번이나 3번 오겠죠. 그건 1년이 365일인데 2-3번 오고 340일 이상은 우린 북한의 핵위협에 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핵 우려를 덜 수가 있냐고요. 조금은 덜어지, 조금은 낫죠. 조금은 낫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나토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얘기했어요, 언론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기대하지 말라 그러고 가셨으면은 네. 그래도 이 정도 했구나 그런데 나토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고 하는데 아니니까 약간 좀 저로서는 우려가 크게 해소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근데 허술하게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실상 NPT 우리 가입했는데 뭘 NPT 얘기 또 하고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식의 허술한 한일 정상회담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8등이라 그래서 우리의 외교 모토가 글로벌 중추국가잖아요. 네. 대단하잖아요. 글로벌 국제사회 주축 역할을 맞습니다. 하겠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과 미국 앞에서 왜 이렇게 심약해지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하면 미국이 선의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셨겠죠. 그때 물컵 반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물컵에 우리가 반잔을 일본은 채울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채우면 기다리고 있으면 일본이 착한 나라니까 반을 채울 것이다. 그런데 기시다가 한 거는 그 컵을 깨버렸다라고 누군 그러고. 네. 아니면 야 그 반 남았는데 한국이 마저 채워라.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계속 그러고 과거사 문제 전혀 뭐 하는 거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만 방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게 없잖아요. 네. 화이트리스트도 우리는 보고 냈는데 일본은 안 하고 있고. 안 한다 그러는. 아니 안 한다는 말이지만 이제 언제 할지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주소미아는 일본이 원하는데 복원해줬고. 네. 근데 미국도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협상 과정에서는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과정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막 간절히 원하면
뭔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얻어오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가기 전에 미리 다 주고 우크라이나 무기 줄 수 있다 뭐 열어놓고 대만에 대해서 세게 얘기해가지고 네. 중국하고 사이만 나빠졌고 지금 네. 중국이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거는 워싱턴 선언은 핵 문제고 네. 공동 성명이 또 나왔잖아요. 성명에도 보면은 거기에 대만 문제 다시 거론했죠. 그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를 이 작년에 성명하고 비교해 보니까 훨씬 중국 문제를 많이 거론했어요. 많이 거론했는데 대만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네. 그 뒤에 남중국해를 겨냥한 건데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함이 강압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이게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박았네요. 네, 근데 그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실 때는 절대였어요. 네, 절대였는데 강력히 반대. 그게 그거네요. 비슷한 건데. 네. 근데 MBC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냥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강력히는 뺐는데 여기 강력히가 또 들어갔어요. 하여튼 작년에 없던 내용이에요. 네. 일방적 현상 변경 주장 이거에 반발한 거고 두 번째로 중국이 반발한 이유는 대만 문제가 남북한 문제처럼 국제 문제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이 보기에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독립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예. 각각 독립국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대만과 그 중국 대륙은 다르죠. 다르죠. 이거는 한 나라라는 게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다 인정하고 수교할 때 다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유엔에는 대만은 빠져 있고 네. 71년까지는 대만이 유엔의 회원국이었죠. 근데 네. 대만을 내쫓고 네.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네. 대만은 전 세계에 그 수교한 나라가 5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국제 문제다. 국제 문제는 다른 나라가 개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미국하고 같이 하는 것도 이게 뒤에 탈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대통령께서 단독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중국이 예. 당연히 한국은 자기보다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반발했죠. 근데 약간은 좀 또 이렇게 정상 간에 네. 이게 선언문은 아니라도 합의문이죠, 이게 결국은요. 그렇죠. 공동 성명. 공동 성명이죠.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중국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를 보고 이 공동 성명 같은 데는 안 들어가기를 바랬을 텐데 들어갔으니까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런데 중국도 사실 한국이 완전히 반중은 아니니까 그렇죠. 자칫 너무 세게 반발하다가는 반중으로 가버리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기술 수준이 우위이기 때문에 네. 보복할 거리도 그렇게 자칫 사드 때처럼 추가로 엄청나게 보복하면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보복하는 사람도 손해를 보죠. 예.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그러다가 한국이 완전히 한미일 공조만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장님 봤을 때? 지금 시진핑이 한국에 가을이라도 와야 되는데 글쎄요. 절대로 안 올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히토류나 이런 거 네. 이렇게 상징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아주 아파할 마치 일본이 한일 관계 안 좋아졌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부품 했듯이 네. 한두 개 부품을 장난칠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면 관광객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안 보낸다든지. 그런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탈이 크잖아요. 그다음에 네. 우리 그 문화 콘텐츠 수출하는 거 한류도 막아버리고. 그것만 터져도 우리가 굉장히 그 문화 수출을 많이 하는데 SM이나 이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는 굉장히 그게 사활이 걸 문제죠. 네.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풀어주냐 마느냐인데 지금 풀어주겠습니다. 러시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 러시아 현지 공장이 철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작년 3월에 벌써 공장 가동 정지했고요. 네. 처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처분하고 있고 사실 그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판매율이 1등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러시아 같이 큰 나라의 판매율 1등이었는데 가동을 정지하고 문 닫고 그게 중국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예. 중국은 그냥
주인 없는 세상에 그냥 네. 자기 그게 중국 깃발 꺾는 거죠. 네. 아, 너무 안타깝죠. 중국은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세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그 무기는 안 주지만 석유하고 식량을 엄청 구입하는데 둘 다 중국한테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걸 국제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해서 평소보다 1.5배 내지 2배를 구입해서 그 쓰다 남은 걸 수출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러 관계가 실질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경제 통합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맹 가기에는 네. 동맹으로는 안 가는데 네. 동맹과 준하게,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보호무역하고 자기 독단주의로 가니까 그럴수록 더 강화되는 글쎄 거죠. 말이에요, 둘이.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네. 과거에도 국경 분쟁까지 충돌까지도 했고 과거엔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다 96년에 이제 네. 다시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유일 초강대국으로 막 그러니까 96년에 장점민하고 옐친하고 이제 사이가 네. 좋아져서 왔는데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케미가 잘 맞고, 그리고 미국 때문에 지금 힘을 합치는데 중국은 유엔에서도 러시아 문제 나오면은 거부권이나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반대를 해요. 거부권이 없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반대만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러시아 편입니다 하는데 중국은 기권을 합니다. 그들 러시아가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는 뭐 신장 티베트 그 네. 문제, 분리독립 문제가 있고 네. 홍콩,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세의 개입을 싫어하는데, 이건 외세가 가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네. 뺏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찬성만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상용 무기 이미 떠났죠, 우리나라에서. 그 155mm 포탄 떠났죠. 떠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동아일보, MBC, 네. 그다음에 기밀문서 유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43만 발의 155mm 포탄이 독일로 간 것 같습니다. 독일로 갔어요. 예. 우리 통영인가 거기 어디 진해항에서 실어가지고 독일의 항구로 그 행선지가, 그래서 독일에 5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미군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우크라이나 줄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무기만 이전엔 폴란드가 부족하면 폴란드 줄지 라트비아를 줄지 리투아니아 줄지 모르는데 이 포탄이 사용돼 가지고 이제 파편이나 이런 걸 보고 러시아가 한국 거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보복을 할 수 있는데, 그 보복의 내용이 뭐 대륙간 탄도탄의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첨단 그 군사 기술 뭐 돈 듭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들도 돈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도 북한이 너무 무기를 개발하는 거 안 좋으니까 안 줬는데 네. 이제는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 무기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다행히 이번에 정상선언이나 이런 데는 좀 빠졌어요. 조금 빠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을지는 모르죠. 근데 어제 이미 뭐 무기 갔는데 뭐. 이미 53만 발은 간 것 같고요. 네. 처음에 10만 발은 작년 10월에 이제 그 계약으로 갔고, 네. 그 다음에 기밀문서 통해서 나온 거 보면 33만 발이 갔고, MBC 추적해 보니까 그 실는 것까지 확인했고, 그러니까 거기 33만 발에다가 10만 발하면 43만 발인데 K9 자주포를 보내면서 그 자주포로 쏘는 거거든요. 그때 또 7만 발을 보낸다. 그래서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이게 전시 비축 탄약인데. 그거 다 그렇게 되면 빼나갔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없다면서요? 북한이 한국을 장사정포로 쏘면 우리가 대응해서 쏘는 게 K9 자주포거든요. 150mm. 근데 그 50만 발이 지금 없어졌다. 그거 과연 우리가 전쟁이 만약 지금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포탄은 있는지 이제 빨리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전 제일 급해요. 근데 그 어디야 뭐 어디서 풍산인가요? 그 방위단체 만드는 그것도 만드는데 1년에 만들어봐야 3년 최소 3년. 그러니까 미국이 모 신문에 의하면은 그 뭐 정부에 좀 가까운 신문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는 헌 포탄을 줬고 이제 미국이 새 포탄을 만들어 준다 그러는데 미국이 만들어도 3년 걸린답니다. 근데 3년 내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군사 안보에 공백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전 모르죠. 저는 내용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평소에 국방위원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155mm 포탄은 부족하다. 근데 그게 43만 발이 지금 빠졌으면 그게 여러 개 그 무기창에서 지금 빼간 거거든요.
그거 아마 국방위원회에서는 좀 그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야, 이거는 진짜 만약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다면 그 탄핵감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뭐 원장님한테 여쭤보긴 그렇지만은 그런데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진핑이 또 오늘 네. 아침 뉴스를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하고 젤렌스키하고 대화했지. 통화해서 중재하겠다 그러는데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 막 살상용 무기를 보내. 이거 뭔 박자야 이거는? 지난 2월 24일이 이제 전쟁 난 지 1년 돼서 중국이 그 평화적으로 해결해라라고 그 네. 건의안을 냈어요. 예. 내고 그다음에 푸틴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모스크바에 갔죠. 시진핑이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방문을 해서 네. 융숭한 대접을 받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푸틴하고 만나서 평화회담 얘기를 하고 젤렌스키하고 바로 회담할 거라고 추측이 됐었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중재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시진핑이 만약 그걸 했으면 노벨 평화상감이죠. 그렇죠. 그 미국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평화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전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한 달쯤 지나가지고 지금 전화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 자기네 영토의 한 6분의 1 정도 뺏겼거든요. 예. 그거를 물 철수하면 한다. 근데 거기다가 2014년에 그 러시아가 뺏어간 크림까지 내놔라. 그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러시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지금 현 상태라면 휴전한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는 절대로 지금 군대 철수 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진핑의 그 이니셔티브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 자, 우리 이 얘기하다가 저 문제를 빼먹었는데요. 지금 네. 경제 문제. 경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네. 반도체법. 이거는 뭐 좀 요만큼이라도 좀 가져온 거 있나요? 이게 사실 예. 용산에서도 가기 전에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여긴 자신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의회에서 제정한 거니까 예. 대통령이 뭐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잘못하다 법을 어기면 탄핵되는 거예요. 법을 대통령이 그렇지. 법률을 어기면 탄핵되는 거예요. 탄핵이란 게 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정도나 좀 해주는데 네. 제일 급한 게 첫 번째가 제일 급한 게 중국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의 현대화가 급한데 금년 10월부터는 장비를 새로 도입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최소한 1년이라도 더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이거는 지금 오늘 평가하기는 좀 이른데 과연 연장을 해줄지 올 10월 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건 메모리고 예. 비메모리가 대만이 주로 생산하는 TSMC가 하는 네. 이게 전략 물자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로 방산 물자에 들어가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볼트나 너트 같은 거예요. 전자산업의 볼트 너트니까 소모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하지 말라는 건 철강 수출하지 말라는 건데 자동차 원료가 되는 그 철을 자체를 수출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전략적 물자인 비메모리만 제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메모리는 좀 풀어라. 요걸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그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데 네. 그때까지 다른 미국 기업들은 전부 보조금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안 주잖아요. 아니 투자 유치해 놓고 그 기업한테 불이익을 줘서 해야 되겠어요? 차 한 대당 1,000만 원씩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차는 현대 전기차보다 1,000만 원을 싸게 파는 거예요. 테슬라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테슬라도 그렇고 뭐 GM이라든지 다른 전기차 16개 없죠. 그 경쟁이 안 되겠네, 아예 그럼. 그래서 가격을 손해 보면서 깎아서 파는 그 고륵지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에서 16개를 정하면서 그 전에는 다른 유럽의 기업들, 유럽의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가 엄청나잖아요. 거기도 안 좋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엄청난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 기업,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는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반도체 개발하고 표준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진전은 있는 것 같아요. 미래 기술 협력하는 거는 약간의 우주 협력도 하고 그런 진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했던 전기차 문제하고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것 그건 같아요. 이제 좀 기다려 봐야죠.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하고 바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한테 또 뭐 기시다가 오면 또 기시다 주고. 근데 122개 그 기업들 네. 재벌 총수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네. 뭐 좀 가져오나요, 그 사람들? 또 투자하면 글쎄, MOU만 맺고 MOU 엄청 맺었는데 네. MOU라는 거는 이게 구속력이 없어서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일론 머스크를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만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가 팩토리에 한국도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들어오면 엄청나죠. 전기차 엄청난 기가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야심을 네.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나 한국하고 이제 녹구성 전주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 X 사업에 한국이 네. 참여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그 굵직굵직한 건데 거기서 성과가 나올지 봐야지. 김건희 여사가 좀 세일 좀 하면 좀 성과가 안 나오나요? 뭐 글쎄 넷플릭스는 보면은 뭐 우리 글로리라든지 또 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엄청난 또 오징어 게임. 무지장 돈 벌어 갔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들 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넷플릭스 돈 많이 벌어주고 있죠. 그럼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넷플릭스 자기가 이득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지. 근데 뭐 4년간 3조 3천? 네. 그거밖에 안 한대. 그러니까 요번에 대통령께서 다 유치해 온 게 삼성전자나 이 현대차 한 기업이 투자하는 것 정도도 조금 못 미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많은 말씀 우리 저 원장님 해주셨는데 끝으로 총평이라든가. 네. 총평은 하여튼 그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게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는 얻어온 거는 추상적인 거고 네. 그 기구 협의체 하나 설치한 거고 네. 우리가 준 거는 미국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그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거 포기한 걸 문서로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한시름 났고 미국에서는 아마 박수를 받을 겁니다. 한국의 핵 개발 우려를 완전히 씻었다. 아, 역시 외교관이다. 이런 대우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런 전략적 자율재량을 좀 약간 싸게 판 게 아닌가. 근데 오후에 나와서 영어로 연설하니까 윤석열 본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거 얻지 않았어요? 영어로 하시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하시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한국말로 해요. 제 말이에요. 에이, 참. 네. 얻은 건 그거 같은데, 제 생각에. 연설하는 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뭐 다 덕담하는 건데.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아, 다음 주, 그 다음 네, 주인가요? 네, 네, 예, 네. 더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